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매 분기마다 매 분기 말일날 방송을 한번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제 개인 톡방, 단체 톡방에서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또 제가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먹어가. 자, 요즘 참 주식 많이 힘듭니다. 그쵸? 근데 원래 이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짧은 기간의 주식 경험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아실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요즘 주식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원래 이 법이 보장된 투기판 아닙니까? 그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경우가 가능한 시장이 주식 시장입니다. 정상이 비정상화 되는 것보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볼 때는 저는 정상이라고 저는 거기다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비정상이 정상화로 눈에 콩깍지를 씌울 때는 얘들이 지수 플레이를 합니다. 지수 플레이.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상이 정상이 비정상화 할 때는 지수 프레이즈라고 현물 프레이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정상이 정상화 할 때 지수 프레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물의 시장보다는 선물의 시장이 10배로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적은 돈을 들여서 고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시장입니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어떤 우상향을 한다든지, 아마 하향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정상이 비정상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물 풀이라면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시장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냐니,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 다시 말해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봐야 돼요. 실례로 나스닥의 지수와 코스피의 지수는 반비례할까요? 비례할까요? 비례합니다. 나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지수는 비례를 하는데 그 비례의 폭이 있어요. 그 비례의 폭이 뭐냐면, 나스닥이 실로 오늘 2% 올라갔을 때 내일 우리 코스피는 약 0.5% 정도가 올라가야만이 아주 노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1%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내일 1% 올라간다면 약 0.5%가 거품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1%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1% 내려갔다면 0.5%의 이 저평가되는 그날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 2024년 1월 1일부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점이 12,000포인트 무너졌을 때가 2023년 10월달, 한국도 2023년 10월달 2,400, 300선에게 2,400선까지 갔어요. 거기서 현재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9월달만 남아 10월달 되니까 1년으로 가정을 했을 때 최고점이 19,000이 넘어갔고, 현재
우리는 최고점이 2900을 넘지 못했습니다. 요 편차가 예, 나스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스닥이 50% 올라갔을 때 저희 코스피는 약 25% 올라갔어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현재 나스닥이 오늘 얼마가 될지는 저도 뭐 한 1포인트 올라갈 거라 보면은 월요일날 0.5 정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겠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비례적으로 편차로서 꾸준하게 1년 동안 그래 해왔으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그 안에는 반도체 대장주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거기에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갔고 배터리 주고 올라갔고 거기에는 중고급 주고 한번 올라갔고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순차적으로 산업군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폭을 그렇게 줬건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간표, 월간표, 뭐 일간표는 무시하더라도 보면은 비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약 편차가 나스닥과 코스피는 절반 정도의 밑에서 나스닥을 추종하고 코스피가 올랐다 내렸다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결코 나스닥이 1% 올라갔을 때 코스피가 2% 올랐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품이 그만큼 투기 세력들로 들어와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만큼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엑시스트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에 콩깍불을 또 씌우기 시작하겠죠. 여러분은 결코 속지 마십시오.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30만원 간다고 애들이 목표치로 상향시킨 지가 일주일 만에 다른 리포트에서는 15만원까지 내려갔어요. 일주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그죠? 어떤 놈은 30만원 간다, 어떤 놈은 15만원, 편차가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나스닥 지수 대비했을 때 약 50% 정도 밑으로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수를 코스피 지수 200을 지향하는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고 다 있겠죠. 오늘로 근거를 했을 때는 현재 나스닥 대비 코스피가 약 2.5%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2번, 오늘 나스닥 지수가 2번이라면 우리나라는 2.5% 정도 더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편차가 생깁니다. 그게 2730까지, 2730. 자, 그렇게 봤을 때 종목 선명은 둘째를 치더라도 어차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종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래 봤을 때 나스닥이 전고점 19,000, 2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주식을 지금 사야 되죠. 어떤 주식이든 사도 다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판단에 안 쓰시면. 그러면 거북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지만 여러 방송을 들어봐서 다 아실 거예요. 어느 경우든 간에 금리가 내려가는 기간에서는 주식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금리 내려가면 돈이 풀리고 금리 인하되니까 뭐가 잘 돌아갈 거죠.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도 호주머니 지갑 문 닫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데 누가 돈을 써요? 돈을 모으지. 그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고 눈에 콩깍불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강조하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미국 시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놓는다는 건 연착륙보다 경착륙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될 장면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게 눈에 콩깍불을 엄청 씌웁니다. 그럴 때 내상을 상당히 많이 입는 게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패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요게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앞으로 내년 1, 4분기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정상이 비정상화할 때 폭등이 나오고 우상향합니다. 지수가 막 발로 차고 올라갑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될 때는 몸살이고 숨죽이셔야 되고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란가?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번 지수가 2900을 뚫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880, 70, 2780, 뭐, 이래 올라갈 때, 누가 끌기를 했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죠? 현재 반도체가 고점 대비가 대장주 한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기타 등등 대장주 1번, 2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약 25%, 그 밑에는 기본적으로 50% 이상 다 빠졌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를 고점을 뚫고 SK 하이닉스가 30만원 이상 가고 삼성자가 8만 8천원을 뚫고 9만원을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에도 사야죠. 한미 반도체가 20만원을 뚫고 사셔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손이 헛헛하고 나가시십니까? 마우스 클릭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가?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반도체의 수익은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때려주고 올팔.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자, SK 하이닉스부터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월이네. 일로 보지 말고 주로 보시네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끌개가 나가 치고 올라가려 그러면 실적 대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니까 25만을 뚫고 30만에 가려면 뚫던 이 거래량의 곱하기 2.5배의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잘 가봤자 20만원입니다. 잘 가봤자 20만원. 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가 드릴게요. 그럼 21, 2만원이겠네요. 그죠? 여기서 상승 곡선을 만약 끈다 그러면은 샀다가 그때 팔고 다시 떨주고 오프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지, 성장과 치고 올라가는 이 관점 보시면은 정말 안이 올시답니다. 주식 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수 프레이를 봤잖아요. 코스피 지수 프레이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88,800을 뚫고 9만원에 가려면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답 안 나오죠. 답 안 나오면은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북이가 보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최상방은 2850, 2900 택돔솔이고 2750도 저는 간당간당이로 2750. 다시 말씀드리면 2750 같으면 삼성전자가 83,000원입니다. 83,000원, 4,000원. 요 지점, 그죠? 딱 요 지점이네요. 이거 힘들 겁니다. 몰라, 뭐, TSMC를 제끼피고,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제끼피고, 삼성에다 몰빵을 밀어준다면, 몰라. 엔비디아 총 맞았습니까? 그 시설하게? 그죠? 힘듭니다. 이 점 참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이 정상, 정상이 비정상. 딱 요것만 보시면 돼요. 아, 지금은 대한민국 주식 전 세계 시향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기판이구나. 이건 애들이 다 지금 소자본으로 크게 한 방 먹을 수 있는 데가 지수 플레이니까 선물에 다 몰려가 있다. 거기 따라가 현물을 갖고 논다. 이래 보시면 주식은 몸을 낮춰야 돼요. 이게 한 패턴이 지나고 다시 정상이 비정상화가 될 때 우리 주식시장의 모든 산업군에서 골고루 반등합니다. 그 지점이 언제쯤 되느냐? 경기 침체 기간을 지나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주도주들이 정상화되는 주도주들이 노는지 지금으로서는 정말 안 보입니다. 없어요. 배터리. 여러분, 경기 침체에 누가 전기차 삽니까? 경기 침체에 누가 반도체 칩을 사서 생산을 하냐고. 없어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품에 등락폭이 큰 종목들이 나오고 끌기들이 생기는 건데,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희망이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중공업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일전에 제가 방송에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중공업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97,000원 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제 지론이었는데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3,000원까지 갔어요. 저는 섣불리 못 들어가서 저는 아예 여기서 제 포트에서 아예 삼성중공업 제가 거래 안 한 지가 거의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단지 이유는 하나였어요. 무슨 이유냐니까 요즘 대한민국 중공업이 회사채 발행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못하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주식이 97,000원까지는 보였던 거는 밑에서 수익을 제가 많이 봤지만은 그 위에서 사는 건 다 거품인데 현재 오늘 가격으로 보니까 약 25% 빠졌네요. 20% 이상 빠져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다 물려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애들이 언제 회복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차트를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저는. 오늘 3%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니 비정상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중공업 사시겠습니까? 제 경험으로서는 난 이 회사 주식 못 사겠어요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식 못 삽니다. 이게 무슨 끌기로 해가지고 이게 현대중공업이 전고점 22만원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어떤 이유로? 계속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딱 보십시오. 올해 하반기부터 회사채 갚는다고 쇠가 만발이 빠질 겁니다. 경상도 말로. 영업이익은 올라오고 순이익은 빠지고 콩깍지 씌우기 전에 중공업 주식 제가 볼 때는 저는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9월 달에는 금리를 0.25%는 100% 내릴 것 같고 우리는 한 번 정도 미국에 따라가겠죠.
이게 왜 그러냐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의 편차가 우리가 약 2포인트 낮습니다. 낮아도 한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선호하고 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나라들은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보다 우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높아요. 단지 그 이유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미국 금리가 내렸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지금 편차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방이 2%인데. 그래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금리 내리면 조금 반응. 이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금리를 내릴 때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는 거지. 경기 좋으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경기 안 좋다면은 뭐가 타격을 봅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타격 보죠. 우리는 99.999%로 수출을 묶고 사는 나라인데, 외국도 우리가 경기 안 좋으면 외국도 경기 안 좋을 건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만큼 수출량이 줄어들죠. 자, 수출량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원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습니까? 약세가 될 것 같습니까? 원화가 약세될 것.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달러가 금리 내리면 달러가 더 풀리니까 달러 약세, 우리나라 약세 말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가 강세되고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언밸런스. 현재 상태가 그런 과정으로 가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돈 벌기가 가장 힘듭니다. 마무리 설거지 당하기 일보 직전의 이야기죠. 요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짧게는 분기, 길게는 2분기 정도, 약 6개월, 5, 6개월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도 좀 하시고 지금까지 내성을 키우신 분들은 돈이 보입니다. 어떤 돈이 보이냐면, 아, 내가 뭐를 사서 팔으면 되겠다는 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린 분들은 오늘도 주식을 사야 될 종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것만 사면 되니 내려갈 것보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는 게 바이오죠. 헬스케어 쪽입니다. 왜? 금리가 1차례, 2차례 약 1포인트 0.25로부터 시작하니까 0.5에서 1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약 1포인트 내려가는 그 과정 안에 바이오주는 엄청나게 변동성으로 위에 올라가요. 1포인트 이상 빠질 때는 바이오주도 폭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고 이제 내린다고 하니까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0.5 정도가 올라왔을 때가 피크, 0.75 갔을 때 옆으로 행보, 0.1포인트 올라갈 때는 바로 떨어지기, 낙하 유수가 돼요. 요즘 참고하시면 바이오주 아직까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월달 마지막 분기 3, 4분기 실적 대비 노는 것도 시작입니다. 이제 뭐 미국의 지수가 녹기 시작하고 또 다음 주부터 머리가 또 아파지. 지끈지끈 뭐 CPI, PMI부터 시작해서 그냥 실업자 청구 청수까지. 왜 저희들이 대한민국 지수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지수까지 봐야 되는, 예? 미국의 실업자 청구 건수가 몇 건수 늘어난지 줄어든지까지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유는 단지 하나. 나스닥 대비 코스피는 항상 밑에서 0.50% 정도 지수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볼 수 있고 점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내상을 투자를 했을 때 내상을 좀 덜 있고 그나마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럽죠. 미국 주식을 보는 거지. 아니면 쳐다도 보기 싫어요. 이 점 참고하시고 9월달 실적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의 실적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좀 불안함에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내년 상반기 3월달 4월달 되면은 전년도 실적들이 전부 다 발표되잖아요. 아마 상폐당하고 거래정지 당할 종목들이 특히 코스닥에서 엄청 생길 겁니다. 그걸 대비해가 올해 3, 4분기 말부터 9월달부터 9월, 10월, 11월 요 3개월 동안 유증을 하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유증을 하는 회사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상폐 거래정지 당한 회사들 엄청 생깁니다. 그런 종목 혹시나 차트 좋고 호재성 발언이 놓은 데가 들어가셨다가 정말 돈 다 날립니다. 그거를 피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재무에 들어가서 분기 실적 3년, 길게 3년 이상 계속 단 1억이라도 마이너스 적자를 본 회사는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 회사가 상가 가고 슈팅 놓은 데가 따따블 놓는다고 생각하시면은 가지고 있는 아까운 소중한 내 자산이 전부 다 물거품 되고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답이 있을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특히 9월달, 10월달, 11월달 엄청 심할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유증을 하거나 무증을 하거나 이유가 어떻든 때려치우고 실적을 보십시오. 재무를 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겁니다. 다음에 제 단체 톡에 나왔던 종목 간단하게 제가 해드려야 되겠네. 네이버 이거 얼마에 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로 보나 영업 실적으로 보나 좋은 회사인데 이 왜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그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 기간 되면은 돈이 많으죠. 외국인들 너들 투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빠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벌고 실적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제가 다른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종목들 있잖아요. 한 번씩가다 제 제자들한테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참치 아시죠? 참치. 바다의 참치. 바다의 참치는 멈추는 순간 숨 못 쉬어서 죽는다잖아요. 아가미 자체가. 잠에서도 달려야 돼요. 그죠? 잠에서도 달려야 되고 멈추는 순간 아가미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플랫폼도 참치와 똑같습니다. 성장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다음에 앞으로 뭐로 성장할 건데 여기 답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대안이 제시 않은 이상은 정체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는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2019년부터 시작해서 최고점 46만 7천원 2021년까지 이 애들이 무엇을 했고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위에 이래 내려갈 때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 싸다고 들어가시면은 회복 안 되죠. 분명히 네이버 들어가셨을 때 20만원 무너지고 이 18만원 17만원 무너지니까 야 이거 싸다. 그래도 뭐 최소 이거 절반 22만원 23만원 25만원까지 안 가겠나 라고 분명히 사실 거라고 제 5손가락만 걸게요.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안 가시죠? 안 가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없어요. 네이버가 앞으로 뭘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래 하겠다고 한 대안을 제시한 게 공식적으로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 대안이 우리가 뭐 전문용어로 컨퍼런스 콜에서 뭐가 나온다든지 가이던스 전망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부는 20만원을 뚫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18만원 선일 거예요. 18만원 언더 언저리에서 그러시면은 그까지는 언제든지 뭐 한 번에 움직임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렇죠. 이런 데도 보면 24%한 주에 24% 올라간 데도 있는데 그렇죠. 일로 뭐 일본 보고도 5%씩 올라가고 그러나 이 선 17만원 요 선에서 요 선 있죠. 요 아마 요 선이 딱 이렇게 보시면은 17만원 121선이에요. 121선 한번 딱 뚫을 때 손절하든 익절 하시는 낫지 않을까. 요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힘드실 겁니다. 네, 제가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 밑에 보면 보조지표 RSI라고 있죠. 여기 어떤 지표인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요 선에서 다 눌림목이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장 때문에 그래요. 대안이 제시가 없을 때는 이걸 뚫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얼마 사는지 모르겠는데 18만원 좀 넘어가면은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수신 제가 치국 편찬하는 말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우리 경상도 말은 그런 말 마시거든요. 집구석이란 말 아시죠? 그러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인데 다 빵점입니다. 빵점. 마인드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나마 개미들이 밥을 먹고 이 주식을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정확하게 세 가지는 제가 바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 회사 대표의 경영 마인드를 봐야 된다. 다음으로 회사의 재물을 봐야 되고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성장을 봐야 되는데 꼬르기는 2차 전지 잘 포커스는 맞췄는데 LG화학과 엄청난 소송을 벌였죠. 미국에서 뭐 때문에 했습니까? 기술 인력 빼가 좋은 조건에 2차 전지 하려다가 LG화학에 된통 한번 걸렸잖아요. 그죠? 그것부터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SK라는 이 회사를 자체를 M&A 회사로 만든다는 게 저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거의 한 10년 다 돼가요. 무슨 M&A입니까? 회사가. 저희 나라의 태생적 한계는 생산입니다. 생산.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산업군들이 발전해 나가는 게 원래 저희 경제의 태생적 한계인데 갑자기 M&A를 한다면 해외로 나가야죠. 한국에 M&A가 어딨냐요? 해외에 나가서 다 실패했죠.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오늘 같은 이런 꼬라지가 벌어진 게 회사 경영자의 마인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저는 실패. 수신 제가 지구 편천하라 이 말이 따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말이 SK의 현재의 바로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합병 뭐 어찌 됐어? 뭐 이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11만 1600원이 갔던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여기서 여기까지 끄집 올렸습니다. 자, 주로 봤을 때 아직도 바닥이죠.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딱 보니까 저는 요선입니다. 13만 8천원. 13만 8천원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게 옛날처럼 20만원 꿈도 못 꾸는 이야기고 이 121선 15만원을 뚫고 16만원 17만원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주의가 다시 한번 기사 해석에서 돌아가야 되고 정유에서 플러스가 되고
거대기업 100조가 되는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성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느냐. 거기에 따라가 15만원, 16만원, 17만원 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13만원, 어디 여기 12만원, 12, 3만원은 옵니다. 조만간. 얼마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나면 15, 6만원까지 와요.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신호탄은 배터리가 돌아가야 돼요. 배터리가. 2차 전지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힘들고 단기적으로는 12, 3만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 얼마에 매집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거에 판단을 한번 씌우시고 롱텀으로 갈 건지 숏텀으로 갈 건지를 판단 씌우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대한항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대한항공이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굴곡이 으스로 변동이 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그리고 완전히 가돌이라는 거 생각 안 드십니까? 일단 19,000원 제낄게요. 2만원부터 시작해서 25,000원까지 20%를 갖고 2년 내내 끌었어요. 2년 내내. 이거 보시면은, 자, 요때가 언제입니까? 2022년 9월, 2023년 9월, 2024년 9월, 2년 동안에 가돌입니다. 가돌이. 얼마에서? 요 지점 2만원에서 얼마? 24,000원. 얼마고? 20%네요. 2년 내내 20% 가돌이에서 여러분들 20% 수익을 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주식이 이런 차트를 이 주간 단위 차트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100% 이상 수익 4만원 5만원이 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이거 사신 분한테 제가 대략 반문할게요. 사신 분이 이게 3만원이가 4만원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신다면 희망이 있죠. 근데 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이 회사 이 주식이 이게 4만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가차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간다고 안 봅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여기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이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유가의 영향 보고 경기의 영향 보고 악조건은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건데 어떻게 수익을 봅니까? 옛날에 팬데믹 때 여객기를 뜯어내고 화무기로 개조해가지고 어떤 그런 호재가 앞으로 올 것 같냐고요. 2차 팬데믹 와가 대한민국 모두 외국하고 문을 닫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장벽을 치고 그럴 경우가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한항공은 비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온다 그러면 이 주가는 여기 끝입니다. 가성비 안 나오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주식 안 삽니다. 물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보십시오. 미국의 보잉이나 한번 봐보세요. 주가가 떴는지. 답입니다. 답. 유독 대한항공만 주가가 이렇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전반적인 시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답이지 않을까요? 네, 다음 LG전자. 지금 저는 이거를 1년째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동성이 있었죠. 그죠? 최소한 20% 이상의 변동성 37이 20, 30%까지 되는데 9만원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11만 5천원이 올라갔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LG전자 어려운 주식이란 거 이번에 또 새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가 판단한 데는 아직도 변동이 없어요. 저는 최소 12만원은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갑니다. 그리고 어떨 땐 비중을 누르고 어떨 땐 비중을 축소합니다. 포인트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삽니다. 10만원 이상 올라갈 때는 팝니다. 단계가 있어요. 제가 이거 LG전은 또 계속 제가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5천원 단위로 끊으시면 돼요. 9만원, 9만 5천원, 10만원, 10만 5천원. 비중 확대, 비중 취소, 유동성을 보유하시면 좋습니다. 단지 계속 하루에 이 주가를 워칭을 하는 분에 한해서는 그게 가능한데, 혹시나 투자를 하고 계시던가 아니면 다른 일에 업종에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권하고 싶지 않은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매일 워칭을 하시는 분들은 5천원씩 끊으시면 돼요.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야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5천억이 3월 31일까지 LG화학과 이래 봤을 때 서두가 길어지니까 지켜두고 계산 방법이 결론이 놓은 건 5거래로 봤을 때 하루에 평균적으로 LG전자는 20억에서 25억을 계속 매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만주에서 2만 5천주를 계속 매수해야만이 LG에서 공시한 내용대로 3월 31일까지 LG전자 주식을 다 매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매일 그렇게 매수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하는 게 매수를. 그럴 것 같으면 키포인트는 뭐냐니 10만원이 무너지면 대량 거래가 들어올 거고 매수가 10만원이 무너지지 않고 10만원 위에서 논다면 평균적으로 하루 2만주에서 2만 5천주 매수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이것도 증권회사 위탁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유도를 벌을 겁니다. 그래 봤을 때 우상향을 할까요? 하향을 할까요? 바보 아닌 계산 방법으로 봐서도 우상향합니다. 그래 봤을 때 1차적으로 끌 수 있는 게 11만 5천원, 12만 5천원까지 보고 내년 3월달, 아마 3월달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왜냐니 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11달 안에 끝날 것 같아요. 11월 달 안에 절반은, 다시 말해서 한 1,500억에서 2천원 정도, 3분의 2는 올해 12월 안에 대량 매수 다 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니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배당 연배당을 하잖아요. 연배당을 받으려면 어차피 주 LG가 가져가면은 LG전자에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1월달에 매집하고 2월달에 매집하겠습니까? 12월달에 매집해가 배당금을 받겠습니까? 5천억인데 LG화학과 다 합해가. 그죠? 그렇다면 집중적인 매수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요 3개월 안에 매수 금액의 약 70% 내지 80%는 이때 매수할 겁니다. 그래 봤을 때 주가가 또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럼 답 나왔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어떤 매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아우, HMM,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HMM을 2만원대에서 많이 들고 있어요. 한 4만, 한 5만 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들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떨도 못 팔합니다. 17,000원대에서 사고, 18,000원, 9,000원 오면 팔아요. 또 내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트레이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손실 구간에 약 70% 내지, 70% 이상 다 말이 다 했어요. 물려있는 금액에. 이유가 뭐냐면, 계속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트레이딩 차트나 수급을 보고 계속 트레이딩 합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위에 물리 있는 건 물리 있는 거고, 내려면 또 사요. 팔아요. 5% 이상 되면은 팔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계속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애들 지금, 나 앞으로 놓을 것까지 계산되면 약 10만 주. 10만 주로 봤을 때, PBR로 계산해보면 0.86 정도나, 0.86, 0.85 정도.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0.15. 1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봐요. 그래 봤을 때 21,000원에서 22,000원 나옵니다. 가겠죠? 이런 앞으로 이런 10% 이상 하루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정말 땡큐입니다. 이때는 정말 풀베팅 들어가도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나와 있죠. 또 찬스 옵니다. 그럼 트레이딩 하십시오. 그 기점은 17,000원입니다. 17,000원에서 내려가면 많이 사모셔도 되고 18,000원 정도 넘어가면 때리시면 돼요. 19,000원, 2만원 간다고 보지 마시고. 왜? 그 전에 조짐이 옵니다. 어떤 조짐이 올 것 같습니까? S&P/FI 지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돼요. 이게 또 한 분이, 제 지인 한 분이 왜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느냐. 이거 완전히 상식이 밖에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냐.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틀린 말입니다. 현재 지금 상식 밖에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면 이 기관들이 지금 요 기관들이에요.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올해 2월달부터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인수하는 회사가 불발됐을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비정상화 정상화됐으니 정상화가 비정상화 되기 조건이 뭐겠습니까? 산업은행이 나오는 10월달 회사채 다시 전환되어 놓죠. 1억 2천만 주가 그럴 거예요.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 10월달 같으면은 아마 9월 추석 지나고 나면 서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요걸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 제가 뭐 특별 방송하면 해도 HM에 가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저도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산업은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회사채를 어떻게 할 건지, 전환사채를 이대로 프로젝트인지 반드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한국전력, 한전처럼 기간 산업화하겠다. 요때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기간 산업화 하겠다는 순간 이 회사는 슈팅 나옵니다.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잠깐이라도 방송을 켜서 여러분께 H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주 한번 저평가대가 있는 거 대신에 항상 보셔야 될 게 재무 좋은 걸 보셔야 돼요. 재무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자, 오늘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많이 거의 한 50분 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나스닥이 다시 또 시작하네요. 꿈틀꿈틀거려요. 꿈틀꿈틀거리는데 이게 정말 이제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이것도 착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1% 오르면 우리 0.5. 나스닥이 약보합, 강보합 한다면 우리 약보합. 나스닥이 약보합 한다면 우리는 다시 거기서 0.5. 빠질 때 뭐부터 빼겠습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지향하는 삼성전자부터 안 빠지면 SK가 빠지고 삼성전자 약보합 가고 이래 뺄 거예요. 요렇게 그냥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 놓으시고 패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상을 한번 대비해 보시면
교집합이 반드시 생깁니다. 요거를 보시고 비중 축소, 비중 확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를 한번 대비해 보시면은 오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2, 4분기 방송을 마치면서 올 3, 4분기 방송은 9월 말에 할게요. 그죠?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마지막 남은 3분기 한 달입니다. 이 한 달이 올해 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봤자 대한민국 때려 죽을 때도 2850 넘어가기 힘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나스닥이 다시 한번 여기서 10% 이상 뛰어야 돼요. 10%.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막 대충 2650 잡고 2650에 2850이 갈라 그러면 우리는 5% 같으면 260, 250, 우리 130, 딱 2800이네요. 나스닥이 여기서 10% 올라가야지 우리는 2850 갑니다. 5% 코스피 지수가. 가능할까요? 가능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욕심은 제가 볼 때는 안 이루어지다. 이제 꼭 한번 명심하시고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단체 톡방에 남기시면은 제가 글로서 대체해 드릴게요.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